온라인 매장을 25년간 운영하고 있고요. 실제로 직접 가구점에서 소비자와 만나 가구 판매를 하고 있는 가구 스캔들이라고 합니다. 가구에 대한 모든 것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붙박이장, 이것만은 알고 사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붙박이장을 구입하시려고 하실 경우에는 우선 내가 붙박이장을 마칠 공간을 줄자 등을 이용해서 대충 어느 정도 사이즈가 나오는지를 알고 가구 판매점이라든지 전시장에 가서 문의해 보시는 게 좋은데요. 왜냐면 대충 내가 붙박이장을 놓을 공간이 9자다, 10자다, 12자다를 알면 붙박이장은 기성장롱하고 틀리게 한 자당 얼마입니다 라고 모델에 따라서 각기 다른 금액을 제시해 드리기 때문에 그런데요. 참고로 가구는 한자가 30cm입니다. 예를 들면 10자면 3m가 되겠죠. 그래서 붙박이장을 설치할 공간이 10자다 그러면 대충 10자인 거에 맞춰서 실물을 이렇게 전시되어져 있는 미닫이 장롱의 실물을 보셔갖고 구매를 하셔도 되지만 대부분은 또 책자를 통해서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고르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 자당 얼마입니다 라는 이런 거를 알기 위해서는 대충 내 집에 장롱 들어갈 그 공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오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붙박이장은 제작하는 방식에 따라서 넉다운 방식과 통으로 제작되는 방식이 있는데요. 보통 넉다운 방식은 어떤 경우에 보통 많이 설치가 되냐면 뭐 부엌 가구라든지 아니면 욕실 가구 같은 거를 집에서 인테리어 리모델링을 하실 때 장롱도 그때 같이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맞춰서 장롱을 붙박이장을 짜주시는 경우, 이런 경우가 주로 대부분 이런 넉다운 방식으로 많이들 하시게 되는데요. 아니면 또는 저가형으로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또 이런 넉다운 방식으로 해서 많이 제작돼서 붙박이 장롱이 판매되고 있는데요. 넉다운 방식은 말 그대로 판재와 판재가 모두 낱장으로 떨어져서 그거를 소비자 집에 가서 제작을 해드리는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대부분 소재가 PB라 그래서 파티클 보드라는 좀 저가형의 소재를 많이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은 저렴하지만 이게 피스로 다 박아가지고 조립이 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딴 데로 이사를 가신다 했을 때는 피스 자국이 있는 것도 그렇지만 그 피스 박은데 다시 피스를 박아가지고 이게 제작이 이사 갔을 때도 제작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이사할 때 쓰기가 좀 견고함이 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제 일반 이런 가구점이라든지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은 통으로 제작돼서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통으로 제작되는 경우는 소재가 PB가 아니고 보통 MDF 소재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조금 PB보다는 견고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PB가 좀 저렴한 소재잖아요. 그거보다는 좀 한 단계 위가 MDF 소재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통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한 통 한 통 사이에 옆에 보시면 구멍이 있어서 이렇게 조여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 가셨을 때에도 새거 같이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겠죠. 그래서 붙박이장의 제작 방식은 넉다운 방식과 그 다음에 통으로 제작되는 방식이 있는데요. 통으로 제작돼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견고하고 또 좀 짱짱하고 이사 가실 때 좀 더 용이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붙박이장은 옆으로 여는 미닫이 스타일이랑 앞으로 여는 여닫이 스타일이 있는데요. 대부분은 미닫이 스타일, 옆으로 여는 지금 보시는 뒷 매장에 보시는 전시되어져 있는 슬라이딩 장처럼 옆으로 미는 스타일이 훨씬 더 많이 나가고 대부분 이렇게 구입을 많이 하신다는 거 참고로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붙박이장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붙박이장은 사실은 내 집일 때, 이사갈 계획이 없을 때 하시는 게 사실 가장 좋고요.
또 어떤 경우가 또 좋으냐면 문을 연다고 했을 때 문을 여는 그 공간과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공간이 너무 적어서 이렇게 옆으로 여는 미닫이 스타일로 붙박이장을 하게 되면은 그 공간 확보가 되겠죠. 이런 경우에 붙박이장을 마치시면 좋고요. 붙박이장의 또 장점은 보통 천장하고 옆에 벽면까지 막아드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해 보이는 디자인으로 깨끗하게 쓰시기 좋다는 점. 그리고 요즘은 붙박이장이 소재하고 디자인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전제품에 요즘 비스포크 바람이 거세잖아요. 가구, 특히 이런 붙박이 장롱에 있어서는 장롱의 문짝을 내가 원하는 소재라든지 색상이라든지 마음껏 변경해서 구매하실 수 있는 이런 비스포크 제작도 계속 발전해가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소재와 디자인의 제품, 붙박이장을 구입할 수 있다는 게 기성장보다 좋은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붙박이장은 어떤 점이 단점이 될까요? 붙박이장의 단점은 우선은 구입 비용이 대량으로 생산되는 기성장롱보다는 아무래도 좀 비쌉니다. 왜냐하면 내 집만을 위해서 맞춰주는 맞춤 제작 가구의 개념으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붙박이장이 한 자당 얼마 이런 식으로 해갖고 기성장보다는 가격이 좀 더 비싸고요. 이사 가실 때도 기성장보다는 이사 비용이 좀 더 비쌉니다. 한 자당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이사 비용이 책정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사 비용이 좀 더 비싸다는 점. 그리고 보통은 이제 그 붙박이장을 하실 때는 여닫이보다는 미닫이장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럴 경우 위에 이제 레일이라든지 이런 부속 같은 게 따라 들어가서 설치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AS가 발생한다고 했을 때는 AS 비용이 뭐 기성장은 장롱 옆면에 있는 경첩 부분만 AS 아니면 서랍 하부에 내려앉는 데에서 이런 간단한 AS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지 않는데요. 붙박이 장롱 같은 경우는 AS가 만약에 발생한다고 했을 때는 좀 더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이거는 참고로 아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천장하고 옆면까지 보통은 붙박이장을 하면 이렇게 딱 맞춰서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러면 너무 이걸 공기순환이 되지 않게 딱 막아서 시공이 됐을 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날 수 있냐면 뭐 다 전체 그런 건 아니지만 혹가다 결로 현상이라든지 곰팡이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매장 같은 경우 만약에 붙박이장을 구매를 하신다 그러면 공장에서 직접 실측을 가고요. 가서 천장하고 옆면은 1cm에서 2cm 정도 공간을 남기고 시공이 들어갑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뭐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그렇게 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로 현상이라든지 곰팡이가 생길 수 있다는 그런 붙박이장에 설치할 때 단점을 저희가 커버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제작해 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세요. 대략적인 붙박이장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붙박이장 구입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붙박이장을 구입하실 때는 어떤 소재와 어떤 자재를 썼는지 어떤 제작 방법으로 만들어지는지를 유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넉다운 방식보다는 통으로 제작된 스타일이 좋고요. 내부 소재를 이원 자재를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데요. 포름 알데히드 방출량에 따라서 그 양이 좀 적은 이원보다는 이제로 소재의 친환경 소재를 써주는 제품이 더 낫겠죠. 그리고 자재도 PB 파티클 보드보다는 MDF 소재의 자재를 써주는 그런 붙박이장을 구입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붙박이장은 레일하고 부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붙박이장을 보통 미닫이로 많이들 구매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럴 경우 그 맨 윗부분 문짝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는 레일과 부속이 달리게 되어 있는데요. 이 레일과 부속을 좋은 거를 안 써주면 문짝이 탈선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문짝이 뻑뻑하게 열린다든지 하는 AS 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미닫이 장롱은 우리나라 가구 문화는 아니고요.
사실은 유럽 쪽에서 발달한 가구 문화인데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보통 고전적으로 독일의 헤펠레 레일을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요즘은 국내산 레일도 예를 들면 뭐 힉스라든지 메탈, 중산 등등 여러 가지 브랜드의 좋은 국내산 레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부속과 레일을 사용해 주는 이런 붙박이장을 제작하는 곳에서 장롱을 제작하셔야 에이스 발생률이 많이 낮춰진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붙박이장을 실측하거나 아니면은 실제로 시공이 들어갔을 때 윗면하고 옆면을 한 1에서 2cm 정도 띄워가지고 공기 순환이 돼서 곰팡이라든지 결로 현상이 나지 않게 실측할 때라든지 시공할 때 이거를 좀 유익 있게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요. 참고로 저희 매장에서 붙박이장을 시공해 드릴 때는 소비자분이 특별히 말씀이 없으셔도 1에서 2cm 정도 공간을 남겨서 공기 순환이 되게끔 해서 제작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곰팡이라든지 결로 현상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하고요. 마지막으로 붙박이장 구입 시 유의사항 마지막인데요. 제가 봤을 때 붙박이장은 전문적으로 붙박이장을 만드는 곳들이 붙박이장을 시공하고 설치해 드리기 때문에 사실 메이커냐 비메이커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붙박이장의 제작 방식이나 어떤 소재, 어떤 자재와 부속을 사용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되기 때문에요. 이를 중점적으로 보시고 붙박이장을 구매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붙박이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고 유익하셨나요? 혹시 궁금해하시는 가구 품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다음엔 그것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참고로 저희 가구점 블로그인 네이버 블로그 가구 스캔들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다음엔 더 좋은 정보로 만나도록 할게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힘이 되어 다음에 열심히 영상을 올릴 수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